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디자인이랑 마케팅 기획을 함께하고 있는 그래픽 디자이너 박종원이라고 합니다. 뭔가 처음 여러분의 인식에 유치원 때 변기에 머리 감은 대로 남을까봐 사실 얘기하고도 뒤에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빠짐없이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대본을 준비했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아직 연사가 되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제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함께 성장한다는 마음으로 오늘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우선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KBS 배틀트리 스탬프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최근 세종여권 케이스로 성공적인 펀딩을 끝내고 현재는 온라인몰과 다이노필름 어플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장입니다. 하지만 요즘 뭐니뭐니 해도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저를 설명할 때는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이 가능하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없겠죠? 네. 무슨 사진이냐면 바로 이 사진이에요. 혹시 인터넷 검색하다가 이 사진을 한번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네, 요즘에 어딜 가나 김연아 금손펜으로 불리게 되는데 제가 이 배지를 디자인했던 디자이너였습니다. 오늘은 누구보다 스펙타클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는 제 이야기들 중에 가장 소중했던 경험들을 몇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페이스북을 구독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는 저의 전 직업이 있어요. 혹시 저의 외형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이런 거 해봤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직업이 있을까요? 요리사, 비보이. 제가 전 강연에서 요리사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왜 요리사인 것 같아요 물어봤는데 백종원이 생각난다고. 이름도 박종원인데 그때도 머리가 더 파마기가 심했어가지고 백종원이 생각난다고 요리사였을 것 같다고 했었는데 정답이 이미 나왔는데, 저는 비보이는 아니지만 스트릿 댄서 팝핀을 전공했던 댄서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스트릿 댄스 팀에 몸을 담고 있었으며 산업 디자인 학과를 나왔는데 그 학과를 선택했던 이유도 학원에서 포스터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그 학과를 선택하게 됐었어요. 누구보다 진지하게 춤을 배우면서 노력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혔던 거는 지금 여러분이 대학생인 것과 같이 20살 때였습니다. 10대 때는 학교를 마치고 학원에 가고 집에 있는 시간보다 연습실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았었는데, 대학생이 되고 난 뒤 밀려오는 조별 과제, 혹시 여기서 과대표 해보신 분 계신가요? 과대표를 해보면 시간이 정말 연습실 가는 시간도 없이 저녁에도 일을 하고 그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 또한 과대표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도 있고 사립대학교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등록금을 감당하기에 사실 제가 학원에서 수입 창출을 하고 있었던 위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학원과 점점 멀어지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만두면 다른 곳에 가면 되지 왜 꿈을 그렇게 쉽게 접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춤을 추고 있었을 때는 그 스트릿 댄스 팝핀이란 거를 가르쳐주는 학원이 그 학원밖에 없었어요. 지방의 씬이 너무 작았어가지고. 그리고 5년 동안 학원을 다녔는데 그 5년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응어리가 너무 많이 쌓이면서 그렇게 그만두게 됐습니다. 춤을 그만두고 난 뒤에는 사실 누구보다 더 심한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이랑 학교 마치고 PC방 가가지고 게임 열심히 하는 게 삶이 나게 됐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저도 아직 PC방 가서 1시간 동안 게임하면 아직도 즐겁거든요.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별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친구 집에 가서 외박하고, 뭔가 대학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2병이 새로 생긴 듯한 느낌? 뭔가 꿈이었던 모든 전부를 내려놓고 나서 사실 뭔가 시작할 줄 알았는데 그런 모습이 아닌 나를 보며 더 큰 방황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을 때 학교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님이 저보고 총학생회를 같이 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주셨어요. 제가 근데 그때 당시에는 춤학원에서 느꼈던 그런 가족 같은 느낌들을 다른 곳에서 한번 느껴보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바로 수락을 했었고, 그 다음 해에 21살 최초로 학교 총학생회 국장 자리라는 걸 역임하게 됐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쟤는 21살이니까 낙하생일 거야.
이게 대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회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제 나이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그 직책 하나에 낙하산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어떤 능력으로 인정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바로 앞에 있었던 전공책에 낙서가 보였어요. 제 전공책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대학교 들어오기 전 나는 중학교 때부터 포토샵을 했었고 학교 과목 중 미술 시간을 제일 좋아했었고 나의 교과서에는 낙서가 빠지지 않는 장이 없었다는 게 생각이 났었고 그 이후로 뭔가 인식도 못할 만큼 일상이 되어버렸던 그림이라는 것, 디자인이라는 것이 춤다음으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 조금 더 진지하게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디자인과 마케팅을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같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면 사실 여기 상태로 새벽까지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만큼 좀 재미났던 경험들이 많은데 오늘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했던 첫 인턴 경험을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여러분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고 인턴 생활을 꿈을 꾸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은 제 첫 인턴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은 포켓몬고 아시는 분 계시죠? 혹시 해보신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포켓몬고? 생각보다 많이 없네요. 근데 한때 포켓몬고가 한국을 강타하고 속초에 사람들이 막 몰려가고 그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때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포켓몬고 코리아라고. 사람들이 그게 공식 페이지인 줄 알고 막 좋아요를 누르고 처음 콘텐츠 만들었던 제목이 세계에서 잡을 수 있는 전설의 포켓몬이라는 콘텐츠를 만들었었는데 그게 막 그 소셜에 타고 들어가면서 유행해지고 제 페이스북 페이지 팔로우가 5만 명을 찍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 두 번째 콘텐츠를 생각을 하다가 여행입니다라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 그 시기 때쯤에 지우랑 이슬이 코스프레를 한 사람들이 속초에 가가지고 그것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사진 찍고 그걸 보니까 이거를 내 페이지에 꼭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 남성분에게 연락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 남성분이 한테 연락을 드린 게 인연의 시작이었는데 저는 사실 4학년 때 취업을 포기했어요. 치포생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냥 4년 동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냥 이 취업을 준비한다는 게. 그래서 어디까지 갔냐면 제주도까지 내려가가지고 게스트하우스 스텝 일을 했었어요. 나는 디자인 일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게스트하우스 스텝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육지 올라와가지고 4학년 2학기 때 친구들 취업하고 있을 때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네 교수님 맞습니다 이러고 있었을 때 그 남성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페이스북 메시지로. 종원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인 A&E 네트워크스 코리아에서 지금 마케팅팀 인턴을 뽑고 있는데 종원님 페이스북 활동이 너무 재밌어서 추천해주고 싶은데 혹시 지원하실 의향이 있냐고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당시 한국을 론칭에 앞두고 있는 브랜드였고 구글링을 해봤는데 이렇게 왼쪽에 나오듯이 미국의 5대 미디어 기업 중 한 곳이었고 디즈니 자회사였고 뭔가 저는 디즈니를 엄청 좋아하는 덕후인데 디즈니라는 얘기만 들어도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들어가지고 바로 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작하고 있지도 않았던 포트폴리오를 하루 만에 제작을 해가지고 전달해 드렸고 인턴 확정이 돼서 취업기를 내고 바로 지방에서 여기 서울로 상경하게 됐습니다. 주로 회사에서 했던 업무는 콘텐츠 디자인이었는데 사실 거기는 트위터 코리아, 폭스 아니면 BBC 본사에서 오신 분들 외국계 기업에서 왔던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뭔가 그런 콘텐츠 디자인뿐만 아니라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방법부터 뭐 프로그램 업무 능력까지 심지어 외국계 기업이라 저 영어 하나도 못하는데 가서 막 외국인들이 있으니까 영어를 꼭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들어오면 출근할 때부터 긴장을 했었어요. Hey 종원,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fine. 그거 대묻는 질문조차 안 했어요. fine, okay 이러면서 지나가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의 실력이 늘었지만 뭔가 전반적인 전체적인 것들이 한꺼번에 성장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페이스북을 열심히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뭔가 페북충, 뭐 인스타충, 뭐 관종이라고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약간 네거티브한 단어로. 근데 사실 우리가 그들을 욕하고 있을 때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고 뭔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또한 페이스북의 수많은 글들이 포트폴리오가 돼서 외국계 기업의 인턴 생활을 했던 것처럼 누군가에게 비춰지려고 노력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에는 자기 PR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PR을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연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려고 하는데, 너는 어떤 식으로 여권 케이스를 만들 거라고 생각하고 3억치나 팔았냐? 뭐 다른 분 3억치를 팔았는데 사실 제가 3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순매출이 그냥 3억이었고 저는 그냥 조금 나중에 저희 다른 시간 있으니까 그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공식적인 영상에 나오는 내가 얼마 벌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래서 뭐 다른 분야 뭐 다이노필름 어플 배지 같은 프로젝트 같은 게 어떻게 승승장구를 할 수 있냐고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방법들은 무수히 많아요. 사실 뭐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뭐 나 나름대로의 신념을 지키면서 뭔가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흥할 수 있는 콘텐츠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은 때론 1차원적으로 생각하라가 약간 저만의 방법인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품을 만들 때 생각이 너무 많아서 이도 저도 아닌 것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요즘 많더라고요. 한 번은 콘텐츠를 만드는 친구한테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너가 만든 콘텐츠 만족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 대답이 이랬어요. 뭐 그닥인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닥인데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이게 약간 의문점이 들지 않나요? 왜 이미 자신부터가 좋아하지 않는데 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콘텐츠와 제품이 흥할 수 있을까? 자기부터 자기 콘텐츠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가 얘기 드리고자 하는 1차원이라는 것은 우선 자신부터 자신의 콘텐츠에 인정을 하냐는 것입니다. 그런 1차원적인 것을 얘기하는 건데 정말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약간 놓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이 즐겁게 지금 페이스북을 하는 중이에요. 근데 오사카 맛집 콘텐츠가 올라와 있는데 첫 번째 제목은 이거예요. 오사카 맛집 콘텐츠 베스트 10 이렇게 올라와 있고 두 번째가 오사카 한국인 추천 맛집 vs 일본인 추천 맛집 이게 두 번째예요. 혹시 첫 번째 제목에 조금 더 흥미가 가는 사람 손 들어 보시겠어요? 그냥 오사카 추천 맛집 베스트 10. 그럼 두 번째에 흥미가 가시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국인 추천 맛집 vs 일본인 추천 맛집. 네,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작은 컨셉이 들어가 있는 것에 흥미를 가지는 것은 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 콘텐츠를 제작했을 때 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한국인 추천 맛집 vs 일본인 추천 맛집이랑 콘텐츠를 직접 제작을 했었고 여행에 미치다라는 페이지에도 심지어 올라가게 됐었어요. 해당 콘텐츠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한번 생각해봤는데 내가 궁금한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감을 해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맛집은 대부분 현지인들밖에 없잖아요. 뭐 다들 아시는 이땡땡 라면집? 거기 가면 진짜로 일본인들 없고 한국인밖에 없거든요. 이땡땡 라면집이 오사카에서 제일 유명하고 도쿄에 뭐 규카츠 맛집 이름을 죄송해요. 맛집을 까먹었는데 네 글자였어요. 아무튼 거기도 한국인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과연 일본인들이 로컬 맛집은 어떤 곳일까라는 제 의문에서 시작된 콘텐츠가 약 2만 명이라는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거든요. 여권 케이스를 제작했을 당시에도 정말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일본인들과 미국인들이 들고 다니는 여권 케이스가 너무 이쁘다고 생각한 게 한 가지였고 그 이후로는 조금 디자인에 비해 아쉬움이 있는 한국 여권을 케이스로 디자인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두 번째였어요. 그날 이후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중앙에 들어갈 로고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시작했고 한국을 대표한다라는 말을 계속 곱씹어보다가 국민이 왕이다라는 슬로건이 우리 한국에는 있잖아요. 그래서 왕에 대해서 조금 더 서칭을 해보다가 조선 왕의 옷에 중앙에 그려져 있던 오조룡을 알게 됐고 그 오조룡을 선택하게 됐어요.
결국 한국인들의 심리, 나의 심리이기도 했던 공식 여건처럼 보일 수 있는 전통적인 디자인 여건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힘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 두 가지 사례처럼 무언가 시작할 때 아니면 기획을 마무리했을 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부터가 이 콘텐츠 제목만 봐도 보고 싶은지, 아니면 나부터가 이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제품을 사진만 봐도 지금 당장 사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보신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여러분들이 한국이 아닌 세계를 사랑받을 수 있는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 도전인데요. 예측할 수 없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작은 것에 열광하고 있고 도리어 큰 것이 주목받지 못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1인 크리에이터의 영상에 좋아요 1만 명이 달리는데 큰 대형 브랜드의 영상에는 100명, 100몇 명만 좋아요를 달고, 그게 요즘 너무 흔히 보이는 사례들이잖아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가 공중파 방송에 나오는 방면에 연예인들이 현재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전향하고 있고, 이미 세계에서는 1인 크리에이터의 성장 가능성에 정말 많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지금 취직하는 게 여러분들의 마지막 꿈인지, 아니면 그 큰 꿈 중 하나인지, 아니면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행복한지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시길 바라며, 오늘 제 마음속에 있는 약간 에너지와 불씨들이 여러분에게도 조금씩 번져 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그래픽 디자이너 박종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